정상적인 턱 관절에서는 손가락 3개가 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쥐고 해야 돼요. 요거를 넣을 때랑 요거를 넣을 때랑 두께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를 할 때 네, 중간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씹다가 아니면은 질긴 소고기 등심, 떡심 씹다가 한 번쯤 나가봤을 법한 턱 관절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자체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 모래알 구르는 것 같은 뭔가 빠그락빠그락 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입이 다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일단 벌어지기는 했는데 다시 제 위치로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있겠고요. 치아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래턱의 높이가 서로 다른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위아래 근육 아니면 턱 관절 자체의 통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뒷목 통증을 같이 동반한다거나 두통까지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어깨까지도 아프세요? 목 어깨까지 아픈 경우는 근육 기원성인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 이렇게 근육 문제로 턱 관절 통증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긴 거를 너무 많이 씹는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잘 때 이를 앙 다물어서 턱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 긴장이 과도하게 생기는 분들은 뒷목 근육까지 같이 굳어지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턱 관절로 인한 두통이나 뒷목 불편감, 통증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통과 경추통, 뒷목 통증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축두근, 익상근, 교근에 걸리는 과도한 긴장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딱딱한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면서 턱을 앙 다물어서 이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턱 관절 근육들이 심하게 긴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악골과 축두골 요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턱 관절이 움직일 때 이 과정에서 턱 관절이 앞으로 삐져나오거든요. 요 사이에 디스크가 이제 완충제처럼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비대칭적으로 턱 관절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물리적인 기계적인 마찰이 디스크에 많이 가해지면은 심하면 조금 찢어질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 디스크로 인해서 턱 관절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너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턱 관절에서는 본인 손가락 3마디 굵기만큼 입을 벌릴 수 있어야 하고, 이 손가락 3개가 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쥐고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거울을 보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내 위아래 앞니의 중심선이 맞게 움직이나 살펴보심으로써 턱 관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주 살짝의 비대칭이 있더라도 대단한 증상까지 없으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턱 관절의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 3가지가 축두근, 익상근, 그리고 교근이 있습니다. 교근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턱에 네모나게 붙어가지고 씹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이런 쪽으로 텐스라고 하는 물리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축두근, 익상근, 교근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좌우에 비대칭적인 근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침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턱 관절 자체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약침을 사용합니다.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 관절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약침을 좀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가 좀 닳았겠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거 약침을 쓸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봉동 약침을 우선 고려하는 편입니다. 근데 턱 관절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두통까지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뒷목도 같이 뻐근하고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턱 관절 질환의 경과가 만성적인 분들이시거나 턱 관절 질환 자체가 좀 심각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턱 관절뿐만 아니라 상부 경추 쪽에도 어떤 기능 장애나 구조적인 이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부 경추 쪽에 대한 추나 치료도 반드시 함께 하는 편입니다. 근데 상부 경추를 보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흉추, 요추, 멀리 있는 아래 골반까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턱 관절 하나 치료하겠다라고 왔다가 전신적인 골격 구조 관리를 같이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턱관절 질환, 통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턱관절 자체의 심한 문제보다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짧으면 한두 번, 길어야 한 1, 2주 정도 치료로도 빠른 호전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 같다. 턱관절 통증을 겪은 지 짧으면 수개월, 길면 몇 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내원하시면서 저희의 잔소리도 좀 듣고 하셔야 좀 더 빠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짚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측두근의 경우에는 위아래 치아를 붙인 상태에서 턱을 다물면은 제가 짚고 있는 이 손 부위로 근육이 불룩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가장 불룩해지는 부위에 지그시 꼭 눌러주셔도 되고, 그 피부 위치에서 손끝이 벗어나지는 않고 살짝 움직이면서 조물조물 해주시면은 측두근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익상근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서 광대뼈 아치가 뒤로 넘어가는 부위를 잡고 이 뼈 아래쪽을 만지면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본인의 엄지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들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꾹 누른 채로 아래턱을 위아래로 이렇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은 굉장히 아파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고 확실한 침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보통은 더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근인데요. 위아래 치아를 맞닿게 한 상태에서 직각에 가깝게 꺾이는 하각 주변에서 치아를 다물었을 때 근육이 가장 크게 만져지는 부위를 찾아서 꾹 누르셔도 되고, 조물조물 하듯이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사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육 마사지나 아니면 운동 관리법 외에도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평소에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이 있다, 턱을 다무는 버릇이 있다, 딱딱한 거를 먹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턱관절 장애,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갈이 하시는 분들, 턱에 힘이 항상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끼고 생활을 하시면은 조금 더 턱관절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턱관절 근육의 문제로 간단한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아주 쉽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고 디스크의 문제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골치 아픈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